좋은 날입니다. 줍줍창업 전도사 B급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8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후 11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12시를 향해 가고 있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알고리즘에 떠서 잘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영상부터 조금씩 보고 있는데 요즘은 매물 소개 관련 영상이 많으신데 나라면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볼 것 같다 라는 견해도 담아주시면 처음 하는 초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제가 벌써 사업 12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그리고 그때는 어떤 관점이었고 어떤 시행착오를 했었는지를 지금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직영점으로 갖고 있는 점포에 면적을 합치면 1000평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가게를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여러 개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또 전략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현재 매물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에서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저렇게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되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렇다면 내가 초보였을 때 제가 처음에 할 때 직영점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어떤 전략을 했었는지 이 제 영상 중에서 2년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1호점 뿐만 아니라 뭐 2호점, 3호점, 4호점 쭉쭉 작은 가게들을 했던 사례가 영상으로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물건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시작 스터디 카페 시작 독서실입니다. 3월 17일에 올라온 매물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는 비어 있네요. 맞나요? 비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밑에는 한의원 있고 1층도 비어 있는 것 같죠. 아이고, 냉장고도 비어 있네요. 냉장고를 어떻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비어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시리얼 같은 것들 그리고 차, 티백 주고 계신 것 같고 뭐 이렇게 책상 시작 스터디 카페가 이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훌륭하죠. 다 제가 호텔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게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컨셉 자체가 좀 이렇게 고급진 느낌으로 많이들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긴 1인실들이 또 이렇게 있네요. 보증금 5천, 월세 170, 권리금 1000만원짜리인데 협의 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실상 무권리에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평수가 약 90평인데 월세가 170이면은 약 2만원 정도라고 봐야 됐죠? 굉장히 저렴하다. 근데 이게 청주니까 이 청주에서 월 2만원이 평당 2만원이 적정 가격인지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비 기본 관리비 2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장님께서 남겨주신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변에 고등학교 2개 대학교 1개가 위치해 있고 청주 최대의 공무원 학원 및 공인중개사 학원 등이 있다. 그리고 원룸촌이 뒤쪽에 있어서 학생분들이 많이 산다. 여기서 학생은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1000세대 아파트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또 입주했다. 이거는 호재네요. 주변에 스카 등이 없어서 홍보 좀 하면 유입이 예상된다. 이 주변에 스카가 없다라는 내용은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물음표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복지나 급여 부분이 개선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열풍이 불지 않을까, 공무원 열풍이 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다. 이거는 희망사항인 거죠. 80% 이상이 성인이며 20%는 고등학생이다. 이 중에 중학생은 없다. 이제 확실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터디 카페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고등학생 학력 인구가 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인 위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된 독서실이 열람실이 4개 있으면 독서실로 허가가 되어 있고 사업자가 나 있는 경우에는 남자랑 여자랑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가 1개 룸이 별도로 있고 스터디 룸이 4개가 있다 라고 하십니다. 스터디 룸은 과외나 화상 면접, 대학생 조별 과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휴게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IoT 기기를 이용해서 난방이나 조명 조절 가능하도록 작년 말에 추가로 설치했다. 150만원을 들여서. 그리고 아라기언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아라기언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다. 아라기언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이 업체는 아주 오래전 독서실 운영 솔루션을 납품하던 업체인데 지금은 스터디 카페에 맞는 키오스크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잡으로 운영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린다. 노동 대비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보다 지금이 더 좋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카페에서 하는 것보다 스터디 카페에서 하는 게 뭔가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수요도 는 것 같고 여러모로 스터디 카페 수요가 늘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조금 더 나아진 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왜 팔고 계실까, 이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하드웨어 상의 뭐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고 정말 관심 있으시면 꼭 실제로 가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3월 17일, 3월 11일 이렇게 두 개 올린 걸로 확인됩니다. 이사님께서. 현재는 권리금 1,000만 원이다. 협의 가능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한번 주변에 몇 개나 있나 보겠습니다. 반경 500m 이렇게 찍었을 때 생각보다 많죠? 이 스터디 카페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총 9개가 검색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사장님께서 주변에 스터디 카페가 없다라고 한 것은 이 반경 500m의 스터디 카페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근처에 이 같은 골목 별로 없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스터디 카페가 없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로도 보면은 이쪽이 이제 대학교거든요. 대학교 쪽에는 꽤 있어요. 대학교 쪽 이 블럭에는 꽤 있는데, 이 고등학교 쪽, 청주 고등학교 쪽 혹은 청주 중앙 여고 쪽, 여고 그리고 일반고, 남고인지 일반고인지 이것도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주변에 없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횡단보도만 건너면은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이고요. 리뷰를 보면은 뭐 특별히 잘못된 거는 없어 보여요. 그냥 깨끗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데, 역시나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이 약 2달 전에 올라온 글이고, 또 그 전에는 또 한 3개월 전에 올라온 글이고, 이런 식으로 리뷰가 많이 달리고 있지는 않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룸 만족하고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사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그럼 저라면은 어떻게 할지 아까 앞서 댓글에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1호점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 그때가 제가 초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조금 더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너라면 어떤 차별화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지금의 저는 이제 12년 차다 보니까 저만의 또 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왕초보랑 또 뭐 이거 고인물이랑은 좀 차별화 전략이 다를 거니까, 그러면 제가 초보라고 했을 때, 이게 첫 가게라고 했을 때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면, 일단 고등학교가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여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권이 어쨌든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은 여기서 소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고등학생들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들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현재 운영 중인 사장님께서 80% 이상이 성인이고 고등학생은 20%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고등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성인이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좀 검색을 해볼 겁니다. 일단 다른 업체들 싹 보고, 언제 오픈을 했고, 어떤 컨셉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고, 요금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또 실제로 가보겠죠. 실제로 가서 성인 비중이 높은지 고등학생 비중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볼 거고, 그리고 이 고등학교들이 공부를 안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고, 또 혹은 야자를 또 너무 타이트하게 시켜서 실제로 학교 내의 도서관에서 다 소화가 돼서 이 스터디 카페까지 올 수요가 없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나는 어떤 타겟에 집중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차별화 전략을 꾀하겠죠. 그럼 여기서의 차별화 전략은 뭐가 될 거냐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모든 게 가설입니다.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해요. 상상.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여기서의 고객은 제가 선택한 고객이겠죠. 그게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뭐 공무원생이 됐든 혹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됐든, 이렇게 선택을 처음에 한 그 고객들에게 어떤 전략이 먹힐지를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무자본 줍줍 창업이라는 게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계속 실험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와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아껴서 시작을 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객들이 좋아하면은 그걸 발전시키고, 고객들이 싫어하면은 그걸 죽이면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면 더 강화하고, 마이너스다 싶으면은 죽이고 다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발전한다고 하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한테 한마디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그게 굉장히 곤란하다. 왜냐면은 어차피 상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실험을 해봐야 아니까 그 시장에는 어떻게 될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1호점부터 누적적으로 현재 17개를 한 건데, 1호점, 2호점, 3호점 쭉쭉쭉쭉쭉 17개가 컨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프랜차이즈로 딱 세팅해서 쭉 모든 컨셉을 동일하게 뭐 전국에 한다 이런 컨셉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다 실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배움을 얻으면은 또 이렇게도 실험해보고, 심지어 어디서는 도서관 앞에 일부러 오픈해보고, 또 어디서는 태권도장 앞에 오픈해보고, 이러면서 온갖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컨셉으로 하면은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 대충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있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이제 협력사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처음에 내 가게를 하나 오롯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제 전략은 잘 맞지 않을 거다. 그러니 스스로 차별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 나가면서 그 시장에서 성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교보제로서 제 가게들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를 한번 참고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조금 길었죠? 결국에는 한마디로 시행착오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들 너무 쉽게 그냥 가게를 오픈하면은 돈이 쉽게 들어온다라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술집에 비해서 혹은 뭐 음식점에 비해서는 스터디 카페가 쉬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스터디 카페도 사업이고요. 그렇게 쉬웠다면은 다들 돈을 벌었겠죠. 근데 여전히 이렇게 폐업하고 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행착오를 해서 발전해 나갈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해보고 쉽게 생각해서 해보고 잘 안 되면은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접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한마디, 나라면 이런 식으로 해볼 것 같다 라는 요 한마디를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시행착오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 시행착오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어떤 차별을 가져갈지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철저한 조사,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손품도 아니에요. 사실 손톱품, 그냥 클릭 조금 하고 많은 거예요.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셔야 되고 실제로는 이제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 상황 아래서 차별화 전략을 취하시고 다시 가설, 실험, 피드백 계속 받으면서, 고객 피드백이에요. 이거는 고객 피드백 받으면서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거, 그것만이 정답이다. 안 그러면은 폐업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시행착오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요거 명사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뭐라고 하냐, 손다이크가 발견한 학습 원리 중에 하나로서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는 확실한 방법을 모르는 채 본능, 습관 따위에 의하여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다가 우연히 성공한 동작을 계속함으로써 점차 시간을 절약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이다. 딱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그 시장에서 뭐가 먹힐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할 수밖에 없다. 왜?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뭔가 되니까, 그거는 그 시장에 맞게 뭔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하면서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계속 변화해요. 그래서 R&D 비용이라고 하죠. 계속 이 실험에 돈을 써야 됩니다. 12년 한 저도 계속 실험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쓰는 창업하지 말고 돈 버는 창업 합시다. 그리고 내일 제가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어서, 이건 내일은 좀 오전에 올리든, 혹은 내일 못 올린다면 내일 모레 2개 올리는 걸로 좀 어떻게 1일 영상 땜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